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 관련주 주가가 유동을 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5차 범인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연구원님과 함께 방산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갈등, 중동의 불안 이런 것도 오르고 있고 어쨌건 미국 증시 방산주들은 이런 가운데도 상승 랠리가 대단한 양상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미국 증시 방산업종 지수는 7월 한 달만 9.2% 올랐어요. 이 기간에 이제 S&P 500이 1.1% 올랐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트를 한 건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 미국만 오른 건 아니고 유럽도 오르고 이제 저희도 한국의 그렇죠. 이제 방산기업들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무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번 미국 이제 일부 방산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뭔가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지는데 이건 불안을 먹고 사는 주가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분쟁은 뭐 좀 오래된 재료지만 중동 분쟁이 나오면서 이게 더 좀 극심한 영향을 받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중동발 위험 시그널은 이게 뭐 이것도 쉽게 사그라질 뭐 그런 팩트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저희도 뭐 사실 제가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로부터 이제 비롯된 사태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서 쉽게 끝나지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그게 만약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계속해서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이런 긴장 관계들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비롯된 요 중동 긴장감들은 상당 부분 좀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은 불씨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되면은 계속 주변국들이 불안하고 방위 산업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무기를 증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주식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주식 측면을 봐야 되니까 방산주들 미국도 그렇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시장 방산주들도 상당히 좋아요. 실적도 계속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주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항공우주 다 괜찮습니다. 주가는.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커진 건 맞지만은 이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 변수가 있으면서 이게 주가가 이제 출렁이는 거예요.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유리한 소식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반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 트럼프 후보 피격 사건 딱 있자마자 이 방산과 관련된 미국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이걸 딱 분석하면서 주가가 크게 유동을 치고 이렇게 모습인데 7월까지 일단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7월까지는 계속 상승을 해 왔었었고요. 물론 이제 연초에 이제 저희가 폴란드 수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쪽에 익스포저가 너무 크다, 노출도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계속 정책 자금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수출입은행의 뭐 여러 가지 공여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폴란드 계약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도 나오면서 일부 이제 방산 주가들이 좀 이제 출렁했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대체로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배경에는 이제 호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수주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목 2차 계약이나 그리고 7월달에 루마니아 K9 수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해졌었고 그리고 7월달에 그 상승폭이 한층 더 저희는 가팔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과거 때도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에 보여줬었던 그런 대외 정책 기조는 이제 고립주의를 선택을
계획을 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 외부 국가들한테 이제 자주국방을 키워라,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강화하라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무기 수요가 한층 더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 방산의 그런 실적이나 수요들이 좀 더 올라가는 추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이런 이제 센티먼트가 형성이 되면서 예. 한층 더 이제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이제 방산주들 주가가 오른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반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반기도 저희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계속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주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수주가 더 좋을 거냐에 따라서 그 주가 흐름들은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렇죠.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게 수주 랠리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실적들 사실 방사는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계절성이 하반기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가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더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반기도 저희는 지속 상승 흐름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요 종목들의 강점과 리스크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는 뭐 장갑차 또 항공기 엔진 뭐 이게 주력인데 2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해외 매출이 5배 이상 늘어나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워낙 1분기 때 좀 쇼크를 크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 1분기 때는 네,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 2분기 때 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이제 달성이 되면서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추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방산이고 빈익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추정하기 어려웠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1분기보다 2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좋아졌었던 거는 이제 그 차이점을 좀 저희가 뜯어보면 1분기 때는 폴란드로 나갔던 물량이 없었고 2분기 때는 폴란드로 나갔던 물량이 상당히 존재했다. 그때 반영이 됐군요. 네, 2분기 때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해외 폴란드로 나가는 그런 실적들이 이런 호실적을 좀 견인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2,200억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방산 쪽,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전체 영업이익은 3,000억이 넘어갔지만은 이제 그런 지상 방산이라고 하는 방산 부문에서 나온 영업이익은 거의 뭐 2,600억 넘어가면서 이미 이 방산 부분에서만 시장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일단 베이스는 2분기 때 맞춰서 봐야 된다. 왜냐면은 2분기 때 저희가 이제 방산 뭐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3분기, 4분기 때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서 베이스로 보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더 올라가는 영업이익들이 QOQ로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크게 나눠보면 이제 무기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네. 거기에 달린 재료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장비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이 이제 무기 쪽이 더 강력한 건가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 네 개 회사는 저희가 체계 종합 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품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성품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렇죠. 프라임 기업들을 저희가 이 네 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타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뭐 현대 위아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부품사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서 약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드는 체계 종합 업체에 속하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항공기 엔진 이런 것들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인은 이제 무기 그 자체를 만드는 특히 이제 지상 화력 쪽 포병 무기들 자주포나 아니면은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장갑차 이런 지상 무기들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매출이 좀 좋아졌다라고 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폴란드로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K9 자주포 K9. 그리고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 MLRS라고 로켓 시스템. 하는 네, 그렇죠. 여기 있어서 요 두 개가 지금 요 회사의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2 만드는 현대로템 여기도 이제 열차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방위사업부 계속 이제 이어가 나가고 있는 건데 방위사업청하고 철도공사하고 5,300억 원 규모의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까지 했고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 매출액이 한 10%가 넘는 규모인데 5,300억이라는 게 방위사업청하고는 특히 K1A2 전차 외주 정비 수주까지 따냈어요. 이게 이제 분기 상반기 쫙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주가 나온 것들은 이제 이번에 앞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예, 3분기, 예, 4분기에 장기적으로 더 좋네요, 그럼.
오히려 더 계속 그 수주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현대 로템의 이렇게 주가가 요즘 들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2분기 때 이제 호실적 기록을 했었던 것들,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으로 한 800억 수준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막상 이제 까보고 나니까 1,100억 정도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었고,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 더 좋을 거고 4분기 더 좋아질 거라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현대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에 대비해서는 22년 이후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약했었었고, 이제 그 이유를 뜯어보면은 결국 수주의 차이가 있었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2022년에 폴란드로 나가는 K2 전차 1차 계약을 수주한 이래로 이제 방산 쪽에서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의미 있는 수주들이 없었던 이제 상황들이었었는데, 요것들이 이제는 하반기부터 뭐 9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2-1차 계약이나 아니면은 루마니아 K2 전차라든지 이런 해외 수주들이 이제 더해질 수 있는 그런 확도 자체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도 편하고 이제 수주들이 더 더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최근에 그런 주가 강세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이는 컨센서스보다 40% 이상 매출액을 기록을 냈어요. 이게 이제 KF-21 전투기로 상징되는 이제 업체가 돼버렸는데, 전투기 매출입니까?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크게 3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국내 군수, 그리고 두 번째가 완제기 수출, 그리고 세 번째가 기체 부품인데, 첫 번째 이제 국내 군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한국 공군으로 납품하는 뭐 헬기나 아니면은 이제 전투기, 뭐 훈련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제 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제기 수출은 이제 폴란드나 아니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등등등 이런 해외 쪽으로 저희가 훈련기, 전투기 납품하는 사업 부문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체 부문, 기체 부품 부문이어가지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이 이제 민항기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관련된 기체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사업 부문인데, 이번 2분기 때는 요 3개 사업 부문이 다 좋았습니다. 국내 군수도 뭐 수리온 납품, 아니면 이제 한국 공군으로 TA-50이라고 하는 훈련기 납품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고, 개발 사업들도 잘 됐고, 완제기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진행률 기준으로 해서 매출 인식을 하는데, 폴란드에 이제 그런 매출 인식도 더해졌고, 그리고 원래 말레이시아도 저희가 작년에 수주를 했었던 게 있는데, 원래 보통 한국항공우주가 이 전투기 납품 사업 같은 경우는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다가 폴란드 때부터 해서 진행률로 변경을 했고, 이번 2분기 때는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 기준에서 진행률로 변경을 하면서 조금 조기에 이제 매출 쪽에서 인식들이 매출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업프론트로 이제 이런 매출들을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완제기 쪽에서도 매출들이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기체 부품도 뭐 요즘 뭐 보잉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은 에어버스는 여전히 좋고, 그리고 또 다른 부품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이의 그런 안정적인 공급 현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상황들이어서 계속 카이 쪽으로의 한국항공우주로의 그런 발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희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환율가들까지 더해지면서 실적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많이 순매수를 했고, 방산주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주식이라, 이건 굉장히 앞으로 신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다른 방산주들은 다 좋아요. 근데 LIG 넥스원만 주가가 좀 내렸어요. 일단 주가는, 실적은 사실 뭐 눈높이에 못 맞춰서 그렇지 뭐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기대만큼은 아니다. 이 천공 잘 안 팔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넥스원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과도하게 좀 높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추정치보다는 높게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원래 회사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뭐 국내 양산 사업들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뭐 UAE나 사우디에 저희가 수주를 했었던 천궁 수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저희가 뭐 매출이 막 본격적으로 막 찍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26년 말부터 한 27년 이때부터 UAE나 그리고 사우디로 나가는 천국 물량들이 늘어날 거여서, 그러니까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올해는 조금 바라보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국내 사업이나 이제 원래 하던 사업들은 계속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꾸준히 쌓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도 이제 국내 사업들 쌓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LSM2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들도 더 더해질 거고 이런 개발 사업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양산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뭐 단기적인 그런 주가 흐름들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장 좀 저희는 유효한 회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산주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걸 느낀 게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완제품 어떤 유명한 제품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인식하기 잘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천무, 뭐 KF21, 천공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무기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한 감도 맞습니다. 느끼는데 물론 이게 잘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한 전쟁에 대한 불안함, 분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좀 작용되는 게 조금 그런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제 장비 쪽을 좀 저희가 보면 장비 쪽도 당연히 완성품이 잘 나가다 보면 잘 나가게 돼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분기에 장사 잘했어요. 특히 이제 ICT 부분 쪽. 이 방산이라는 제품은 ICT가 필수 아니에요. 이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연구님 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ICT에 대한 걸 하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시스템이 사업 부문이 크게 첫 번째가 방산 부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ICT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쪽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게 일단 ICT에서는 뭐 일부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메인은 뭐 이제 한화 그룹에 들어가는 뭐 ERP나 이런 이제 IT 시스템들을 또 구축을 해주는 게 메인인데 이번 분기에는 이제 그런 그룹사들 이제 캡티브 물량들이 좀 많이 방산 들어왔었고 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캡티브 물량이 많아지면 사실 안정적으로 또 마진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ICT도 그런 캡티브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이익들이 시현이 되었고 그리고 방산도 전방에 그런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물량들이 많이 나가니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부품 소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익 기여에 더해졌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또 자체적으로 물론 자체적은 아니고 이제 LIG 넥스원이랑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동 쪽으로 천공 사업에 저희가 MFR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다기능 레이더에 대한 개발 사업 매출들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이런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이익 기여가 더해졌다 해서 뭐 방산도 좋았고 ICT도 좋았고 요거 두 개들이 더해지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약간 2분기 그리고 1분기 때는 조금 과도하게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1, 2분기 때 원래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나 또 이제 계속 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좀 그런 투자 비용 집행되는 게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느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투자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이익 레벨들은 상반기보다는 이제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들은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좀 예견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방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는 사실 뭐 방산 기업들이 요즘 주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 즉 실적 성장이 가장 확실하고 그 이제 증익폭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증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어디냐 관점에서 저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 이제 그런 실적 성장이나 그리고 이제 수주가 제일 기대되고 있는 기업으로는 저희는 이제 현대 로템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세 개 기업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방산 기업이 우리나라가 가진 그 ICT 특히 뭐 AI를 중심으로 한 요새 뭐 여러 가지 신기술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을 10분 활용한다면 빅히트 치는 완성 제품이 좀 나왔으면 더 지금도 뭐 유명해진 제품들이 있지만 나오면 방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국가적 위상까지도 좀 유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무기들을 배출하는 국가 잘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몇 개 없잖아요. 네, 저희도 그죠? 손에 꼽는 하나의 나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승윤 연구원님과 방위 산업주 테마 오늘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